오늘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를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병원 노동자? 병원 근로자? 국어사전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근로자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전쟁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 근로정신 때 전시근로동원법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일제에 복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선 노동자에게 근로자라는 말을 썼고,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착취를 자행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은 일본 패망 이후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1961년 군부 독재의 시작과 함께 다시 사용됩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은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1923년부터 40년간 써오던 노동절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며 노동자라는 말을 지웁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까지 군부 독재가 바라는 것은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순종적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암흑시대를 예고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라는 단어는 국가에 헌신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복종의 의미로 정부, 언론, 회사에서 쓰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주체적 의미가 담겨있는 노동자, 복종의 의미가 담겨있는 근로자.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와 국제기구 어디에도 근로자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군부 독재를 거치며 한국에서만 쓰는 근로자라는 말, 이제는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를 부르는 말, 바로 병원 노동자입니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재산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프랑스 초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프랑스 시민교육 중학교 3학년 과정.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총 급여와 실수령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분담금을 더하고 교통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시오. 중학교 때부터 급여 명세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장 폐업에 맞서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하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모의노사 교섭을 배우며 노조 결성 방법, 항의 문건 작성, 플랜카드 제작, 연설문 작성법까지 노조 결성과 파업 준비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 학기 내내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전략 전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회사나 노동자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고 또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7종 전체를 분석한 결과 4,612쪽 중 노동 관련 내용은 83쪽, 고작 2%뿐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평균 27%를 노동교육에 할애하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참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집니다. 강력범죄자들이 나와 있는 수배 전단지, 강력범죄자의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조합은 과격한 집단, 노동조합은 폭력적인 집단, 노동조합은 경제와 회사를 망치는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커서 노동자가 되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 불대에서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노동조합은 항상 과격하며 경제를 망치는 필요 없는 조직일까요? 아니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직일까요? 여러분들은 김무성과 오바마의 말 중 어떤 말에 동의하시나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병원 생활. 하루하루 뿌듯하고 보람찰 것 같았지만 병원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까 항상 긴장 속에서 보내야 하고 수많은 감정 노동, 그리고 때론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노동자 한 명이 혼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함께 뭉치고 단결하는 것뿐입니다. 일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일하는 우리의 마지막 버팀목은 노동조합입니다.